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내국 소비세법 부분을 맡게 된 저는 신현철이고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요. 우리 제가 이번에 이제 내국 소비세법과 이제 회계학 부분을 맡게 되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내국 소비세법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큰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국세라고 하면은 보통 내국 소비세, 내국 소비세가 아니라 내국세. 그 다음에 관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물론 국세가 있으면 지방세도 있습니다. 지방세도 있습니다. 내국세는 보통 이제 보통세와 목적세 이렇게 나누죠. 이제 목적세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고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세는 흔히 이제 얘기하는 직접세와 간접세 이렇게 되죠. 간접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직접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법인소득세, 줄여서 법인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소득세, 그냥 소득세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증여에 관한 상증세, 상속증여세라는 뜻이죠. 상증세. 또 요즘 많이 부각되는 뭐가 있습니까? 종부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죠. 그래 이제 간접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이제 소비세와 그 다음에 이제 유통세가 있습니다. 사실 유통세는 인지세 같은 건데 또는 증권거래세 이런 거 세가 되고요. 우리 소비세는 중요한 부분이죠.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주세 이렇게 되죠. 사실상 주세 자체도 개별 소비세 영역이라고 봐야 하는데 주세라는 아주 독특한 성격 때문에 이제 별도 주세법을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세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죠?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그다음에 주세 이 부분이죠. 근데 이 세 개가 내국 소비세로서 성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부만 충분히 해둔다면 개별 소비세는 주세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 경향이라는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40문제죠. 40문제인데 부가가치세가 한 30문제 정도 나오고요. 개별 소비세가 한 5문제, 주세가 한 5문제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틀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면 실제 개별 소비세, 주세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부분은 이제 암기가 주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부가가치세는 조금 이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꼭 그래서 요거는 좀 틀을 좀 자세히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범위 자체도 크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좀 초점을 둬서 우리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0문제의 부가가치세, 5문제, 개별 소비세, 주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40문제는 우리가 지금 회계학의 40문제와 같이 지금 그래서 80분 동안 80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걸 전략을 갖고 가셔야지 이거 세법은 40문제니까 40분, 회계학 40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회계사나 뭐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세법에서 빨리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이 회계학에 배분을 해서 회계학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회계학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또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한 20분 정도, 늦어도 25분. 그래서 20분 정도에서 이제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이제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80점 이상을 여러분들이 꼭 얻으시고요. 요 부분에 가서는 전략적으로 이제 60점 이상을 얻는 걸 목표로 하신다면은 뭐 1차 시험에서 충분히 이거는 커버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대다수 이제 회계학에서 뭐 과락이 나거나 또는 충분한 점수를 얻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뭐 지방세라는 거는 뭐 도세, 뭐 시군세 이런 게 나눠지는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국세에서 내국세에도 보통세,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에서도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는 항상 원칙이 뭡니까? 부담하는 사람하고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같다는 뜻이고, 이건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간접세는 항상 소비세와 유통세가 있는데, 특히 소비세 이 부분,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세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되냐면은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 요건. 우리 옛날에 이제 사회책에서도 이제 배운 것 같은데.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도대체 과세 대상이 뭐냐? 어디다가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는 거냐?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 거냐? 뭐 이런 문제죠.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그 기준에다가 세율을 붙여야 되느냐, 곱해야 되느냐. 그걸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세 표준. 그럼 과세 표준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국소비세법 세 개를 우리가 배울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이제 시험범위니까 그것을 이제 요런 관점에서 이제 각각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고 이론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만 좀 열심히 하시면 뭐 즉시 한 30초 내에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기출된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성향이 어떻구나라는 걸 아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뭐 이 정도 점수 접근하는 것은 뭐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항상 빨리 풀어서 시간을 이쪽으로 보내주자. 이런 원칙 하에 우리가 세법 수험 전략을 짜나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부분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제 들어가서 좀 디테일한 부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